5년만 참으면 연금을 36%나 더 드립니다. 아마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 제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년 7.2%씩 복리도 아닌 달리로 꼬박꼬박 불어나는 내 연금. 이보다 더 확실하고 달콤한 노후 재테크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이 달콤한 약속을 믿었다가 오히려 매달 수십만 원이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게 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액면가의 숫자만 보고 내린 결정이 어떻게 우리 노후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셔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상철 씨는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 둘을 번듯하게 키워낸 우리네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62세가 되어 드디어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창구 직원은 연금 수령을 5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권했습니다. 5년을 기다리면 연금액이 무려 36%나 늘어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우리 부부만 살면 되는데 지금 당장 급한 돈은 없지. 이왕이면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쥐어주면 좋지 않겠어? 그는 아내와 상의 끝에 기분 좋게 연기 신청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약속대로 그의 연금은 월 177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124만 원. 이제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뒤 낯선 우편물 한 통이 날아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 가입자 전환 안내문과 함께 매월 35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고지서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직장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그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뭘 잘못했소? 그가 부랴부랴 공단에 전화해서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철 씨의 연금 소득은 연 2,124만 원. 이 새로운 기준을 불과 124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서 연금액을 늘렸던 것인데 그 결과가 매달 35만 원이라는 벌금 같은 고지서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동차를 팔거나 가진 재산을 자식에게 미리 증여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지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소득은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상철 씨의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건보료 체계가 바뀐 이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무려 28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우리 지갑을 위협하는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함정의 핵심은 연소득 2천만 원, 즉 월 평균 167만 원 이라는 기준선입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 이 선을 단 1원이라도 넘는 순간 그동안 0원이었던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으로 불어나는 폭탄을 맞게 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더 무서운 것은 동반 탈락 규정입니다.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이 소득 기준을 넘으면 평생 소득 활동 한 번 없이 조용히 살아온 배우자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건보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계신다고 해보죠. 이 경우 재산에 대한 보험료와 소득 최저 보험료가 적용되어
장기 요양 보험료를 포함해 월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기연금을 통해 늘린 월 200만 원, 즉 연 2,4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은 똑같은데도 월 보험료는 약 25만 8천 원으로 훌쩍 뛰어오릅니다. 연금액이 늘어난 만큼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연기에서 월 30에서 40만 원 더 받으려다 그중 상당액을 건강보험료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연기연금의 가장 크고 현실적인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함정을 어떻게 피하고 오히려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볼 시간이니까요. 사실 건강보험료 폭탄이 연기연금의 유일한 함정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함정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족연금의 배신입니다. 만약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내가 5년간 고생하며 연기에서 늘려놓은 그 연금액이 아닙니다. 원래 받기로 했던 정상연금액 을 최대 60%가 기준이 됩니다. 즉, 나의 인내와 노력이 남은 배우자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과의 충돌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의 소득인 정액이 올라가서 그동안 잘 받아오던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더라도 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다 다른 하나를 잃는 셈이죠. 마지막은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연금을 5년간 연기한다는 것은 총 6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6천만 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잘 투자하거나 활용한다면 5년 뒤 36% 이상이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눈앞에 현금 6천만 원과 5년 뒤에 증액된 연금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 모든 함정들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연기연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총액의 환상에서 벗어나 세금과 각종 비용을 모두 뗀 진짜 내 손에 쥐는 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점검사항, 나의 건강보험 상태는 어떤가요? 나는 현재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가요? 만약 피부양자라면 연기 후 예상되는 연금액이 월 167만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예상 건강보험료는 얼마이며 그 돈을 내고도 연기하는 것이 이득인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꼭 미리 계산해 보십시오. 두 번째 점검사항, 나의 다른 소득은 어떤가요?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연기했을 때 감액되거나 탈락할 위험은 없으신가요? 배우자의 연금이나 다른 이자, 배당 소득처럼 합산될 수 있는 소득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점검사항, 나와 배우자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유족연금의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우리 부부에게 연기연금이 정말 필요한 선택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점검사항, 기회비용을 고려했습니까? 5년간 받지 못하는 수천만 원의 연금 총액을 포기하는 대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그 자체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잘만 활용하면 분명 훌륭한 노후 대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비용과 숨겨진 함정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 노후를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무조건 더 준다니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건강보험 상태, 다른 소득 현황, 우리 부부의 건강과 미래 계획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시나리오를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5년 전체를 연기하는 대신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1년이나 2년만 전략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입니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유혹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보고 당신의 노후를 지혜롭게 설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